가지시는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안히 MC 여윤정. 편안히 대표 이석호입니다. 하수동병 원장 한수입니다. 네, 저희 편안히가 수의사님을 모시고 반려동물과 실버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나누고 예. 있는데 오늘이 아쉽게도 그 네 예. 번째 시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까지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반려동물과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가 예,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번 시간 말고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편안히 물어보시면 다시 모여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예.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 노령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시장이 맞물리고 있는 이때에 미래 실현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출생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람 노령 인구하고 또 그리고 반려동물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회차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동물을 위한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기획 중인데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A동에는 반려견과 같이 하시는 분들, 네. B동은 반려묘와 같이 하시는 분들, C동은 동물 싫어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별도의 시설도 네. 만드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저희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 분리불안증이 생긴 예, 예, 거예요. 예.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얘가 너무 우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기는 애매하고 해서 제가 한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왜 유아 분원 있으면 시설에 있어서 왜 반려묘, 반려견 거기는 없냐고 좀 하나 좀 만들면 그런 적이 어떠냐고 있었어요? 참고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반려묘, 반려견 요양시설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또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저는 네. 실은 애완견을 키운 지가 지금 이제 2년, 3년째 돼가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20년 전만 해도 기사에 보면 특히 유럽에서 네. 자기가 죽으면서 반려견한테 뭐 재산을 몇백억을 막 상속했네 그 얘기 들으면 네. 전속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좀 그 돈을 네. 차라리 사회에 기부를 하지 미쳤다. 이상한 나라야. 네.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네. 또 처음에 우리나라에 애견 호텔 같은 것도 아니 무슨 가면서 동물들 얘를 무슨 홈플러가 돈 들이고 호텔이야. 호텔까지 들고 심지어는 네. 자기들 가서 묵을 호텔이나 숙소는 쿠폰 받아갖고 3만 원짜리 가면서 애완견 호텔은 막 5만 원, 있어요. 10만 원짜리 네. 찾아다니. 난 그런 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다 이해돼. 이해돼. 그게 적정한 가격을 내더라도 네.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맞아요. 이해할 분들이 있고 이게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아직은 재산을 예, 상속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예. 겪어보지 않아서. 근데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호텔? 예.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네, 공감합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예. 키우는 강아지 좀 안전하고 깨끗한 예, 예. 곳에 맡기고 싶죠. 예. 그러면 네. 향후에 어쨌든 이런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네. 애완견이랑 애완묘가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는지 네. 이런 계통에서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승사님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어떠세요? 기존에도 계속 이제 예. 얘기되고 있는 예. 동물 매개 심리 치료사 예.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독거노인분들이 예. 이제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도와주는 뭔가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고, 예, 예. 거기에 대한 부가세, 세금 예. 이게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커졌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동물 쪽을 위해서 써야죠. 물론 그 돈들이 길냥이들 TNR이라 그래서 중성시설 내보낸다든가 네. 유기동물들 보호해서 보호소에서 활용하고 쓰여지는 비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것만 가지고 너무 부족하죠. 그쪽에서 걷어진 세금들은 그쪽 중심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네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도 정해져서 그리고 정부 예산이 들어와서 동물 매개 심리 치료사분들을 지원해서 그다음 동물도 교육이 돼야 되죠. 교육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한때 옛날에 장애인
보조견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에버랜드 거기 걔네들이 지원을 해서 그걸 많이 해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한테 자꾸 요구할 건 아닌 거 같아요. 기업한테 요구할 게 아니라 일단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세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돈을 써서 심리 치료를 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돼야 되겠죠. 네, 지원이 돼야 될 거고 그 외적으로도 지자체나 이런 쪽에 연계가 돼서 독거노인분들 도와줄 때 강아지를 케어하고 데려갔다 도와주고 교통이 불편하신 한 분들 시간, 두 시간씩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게 뭐 그런 해주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이제 병원을 데려가거나 미용을 데려가거나 사료를 좀 보시고 물론 그동이 가능하신 분은 괜찮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으세요. 자기 걷는 것도 힘드신데 유모차 밀고 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 네 발로 땅을 짚고 산책하기를 원하는데 보호자분이 힘드시니까 유모차로 다니는 강아지들 종종 보거든요. 많아요. 어쨌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반려동물 심리 매개 치료가 제일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이 정부 재정에서 일부분 도움을 줘야지 활성화가 가능하니까 그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키우던 반려견이든 외부에서 반려견을 갖고 가서 그분들이 잠깐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게끔 하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시장이 있거나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급을 안 했는데 외국에는 반려견 요양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나요? 그건 잘 반려견을 위한 요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주제 나왔지만 어르신하고 반려견이 같이 있다가 가족이 없는 경우에 어르신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려견은 자녀한테 유산되고 상속될 대상도 없는 거라 그렇다고 이제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안락사를 시킬 수도 없고, 거기는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이 재산을 아예 맡긴대요. 근데 재산 중에서 얼마는 우리 땅콩이가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게끔 비용까지 해서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와 반려견에 대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한 그런 부분들 또 비즈니스 모델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가능성이 예, 있을까요? 동물한테 유산을 남긴 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해외 토픽에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보면은 네. 호주에서 뭐 200억을 남기고 저희도 근데 주택 복권이 1억 안 할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분 마음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상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유산이 상속 가능한지 이것도 나중에 우리 최다 출연자인 정변호사님 모셔놓고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러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 갖고 저희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내가 죽고 나서 재산을 일정 부분 그들한테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 편안해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모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질문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뭐 실버 라이프와 또 이렇게 우리 반려견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애견 시장은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시장이 인구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일단은 강아지는 번식 자체는 동물복지를 통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고양이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뭐냐면 TNR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길냥이들을 수술을 하고 있지만 안 된 애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눈 안 뜬 애들 보면은 데려다 키우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를 입양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병원 쪽에서 그렇고 보호소에 있는 애들을 좀 입양해라. 분양을 받지 말고 입양을 입양을 하라 그러죠.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걸 통해서 입양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입양을 받아서 키우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동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먼저 걔네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되겠죠. 생활사를 알아야지 어떤 청소년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얘한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부터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되면은 내가 언제까지 얘를 케어해야 되는지 나의 남은 수명과 나의 경제적 여유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무조건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키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회의를 하셔야 돼요. 얘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병원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지금 계속 대통령 후보들도 병원비를 공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진료비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외국이랑 비교를 안 하고 그냥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호자들의 싸움 많이 생긴 게 본인이 병원 가면은 몇천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왜 만 몇천 원이냐 이 싸움이었어요. 아,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그걸 이해 안 하시려는 분이 많았어요. 나보다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냥 계속 비싸다는 인식만 깔려가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외국 같은 데는 3배에서 5배를 더 받는데요. 아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여기서 뭐 사회 전반적인 반려견 반려묘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언급하는 건 너무 한계는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한번 또 몇 번 모셔야겠다. 여러 가지 모아갖고 네.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본 정보랑 같이 해서 다음번에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 편안히도 성장할 테니까 원장님도 잘 진료하시고 어쨌든 따뜻한 마음과 좋은 실력 하시 우리 한수 원장님 병원 많이 찾아주시고요.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죠. 은평구에 있어요. 예. 증산역 옆쪽에 있어요. 네네. 4회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네.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편안히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 실버라이프에 관한 네.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 감사합니다.